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다들 일하신다고 고생들 하셨죠? 저녁에 다들 편히 쉬실 텐데 휴식을 취할 때는 아주 편하게 휴식을 취하십시오. 그래야 또 내일 또 매매할 때 집중력을 잘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태풍이 그래도 큰 피해는 안 주고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오늘 좀 복잡했죠. 자, 공부해 봅시다. 복귀부터 간단하게 해봅시다. 자, 전일 미션 종목들 한번 봅시다. 어제는 섹터를 따로 꾸미지는 않았죠. 안하고 전체적으로 토탈 모아서 집중력 있게 좀 보자라고 섹터를 꾸미지는 않았습니다. 하나씩 한번 간단히 둘러보죠. KNN 홍중호 관련주라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물론 뭐 계속 존재는 했던 종목입니다만은 다시 부각을 받고 있으니까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한번 볼까요? 시가가 11.6%, 고가가 15.0%. 시가가 너무 높았죠. 예. 시가가 너무 높았습니다. 굳이 지금 아직 뭐 홍중호 관련주는 이렇게 더군다나 목요일날 시가를 이렇게 많이 주고 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은 접근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종목이죠. 만일에 시가에 접근했다면 뭐 3~4% 먹고 나오실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고, 밀림의 본질은 하는 거는 우리가 계속 해왔던 방식이니까 잘했을 거라 보는데 접근 방식이 오늘 우리가 요건이 조금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더 충분히 두고 봐야 되죠. 시가가 오늘 좀 낮았어야 이게 그나마 시가가 낮게 뭐 1~2%나 뭐 그 정도 출발했으면 오늘 얘의 모습은 음봉이 아니고 이렇게 양봉으로 끝날 확률이 많겠죠. 뭐 꼬리를 약간 달아준다든지. 근데 시가가 11% 출발했다면은 만일에 여러분이 어제 이 종목을 종가에 베팅을 해서 가지고 있었다면 아침에 11% 수익 좀 안 챙기겠습니까? 챙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가는 높았다. 이것은 오늘은 매매 관점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좀 더 흐름을 보고 다음에 홍중 관련주들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한솔 인티큐버. 오늘 좀 등락은 좀 있었군요. 다른 비대면 관련주들은 오늘 다 관심을 많이 받았죠. 링네트나 뭐 알스포트 이런 애들 다 상한가를 갔지만은 아직은 얘는 그렇게 인지도가 좀 없는 것이 좀 아쉬운 종목이었네요. 같은 관련주였습니다만은 알려지지 않았고 또 많이 회자가 안 된 종목이란 말이죠. 시가 플러스 1%에서 저가로 마이너스 3% 찍어주고 고가로 5.9%까지 올라갔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마 처음부터 여러분도 누가 손을 대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시가가 1%대였으니까 뭐 지켜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색깔이 바뀌는 지점, 색깔이 바뀌는 저 보합을 탁 치고 올라갈 때 들어갔으면 한 5%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였죠. 만약에 이놈이 오늘 빨리 움직일 수 있었다면 링네트나 뭐 알스포트 애들 막 움직일 때 막 같이 움직였겠죠. 근데 전혀 움직이질 않았죠. 아침에 좋은 시간에 멍텅구리처럼 주르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좀 아쉬웠다. 그래서 한솔 인티큐브는 나름대로 뭐 비대면 관련주로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큰 관심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딩 요령으로 볼 때는 이런 보합을 돌파할 때는 들어갈 수 있는 오늘 환경은 되었죠. 다른 관련주들로 좋았으니까. 코아스템 한번 봅시다. 코아스템은 오늘 썩 뭐 좋은 모습은 아니었네요. 3% 출발해서 5% 찍어주고 그리고 내려왔는데 시가 3%인데 바로 땡 하자마자 보합을 내려왔다. 이거는 머릿속에서 반짝반짝 안 좋다 생각이 있어야 되죠.
왜냐면 어제의 모습을 보란 말입니다. 어제의 모습을 보면 분명히 큰 장대 양봉을 띄운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것도 시가를 3% 띄웠으면 가줘야 되거든요. 가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땡 하지 말자 바로 이렇게 밀려버린다. 이거는 목요일이라는 것과 월말이라는 것이 얘를 발목을 잡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공략했다면 땡 해가지고 보합 살짝 찍어주고 시가 회복할 때는 이 지점에서는 일단 매도를 쳐줘야 되죠. 이런 것은 본절을 딱 해주고, 즉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만 본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올라갔다가 진입해서 올라갔다가 진입가를 깰 때는 본절을 한다라고 우리가 계속 해왔잖아요.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입을 땡 했는데 툭 내려간다. 그래 다시 올라온다. 그러면 일단은 본절을 해줘야 되죠. 그 폭이 적어도 1, 2%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3% 정도의 갭이라 그러면 3% 정도의 갭은 그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때는 일단 본절을 해놓고 다시 봐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과연 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침장에 땡 할 때 확 치고 나가주지 못하면 이런 스타일의 종목은 틀린 거죠. 적산봉을 3개를 내주고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이제 발사를 해야 될 상황인데 도로 내려온다 아침부터 그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코아스팀에서 배울 것은 꼭 올라가서 내려올 때만 본절이 아니고 내려가서 올라올 때도 일단 본절은 해놓고 다시 한 번 더 보는 그런 마인드, 그런 것이 좋습니다. 이 점도 잘 기억해 놓습니다. LNK 바이오 시가가 5%, 보기보다 시가 LNK도 좀 높았네요. 물론 오늘 뭐 여러 가지 말도 나왔습니다만은 5%에서 14.6%, 뭐 10% 뛰기 비슷하게 나왔네요. 오늘 모습은 아마 뉴스가 나오는 그런 영향이 컸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모습은 딱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모습이죠. 아침에 일찍 마무리 지어주는 거. 9시 30분까지 갈 필요도 없었죠. 그죠? 아침에 일찍 마무리 지어주는 거. 이런 모습은 오늘 참 좋았습니다. LNK는. 공략이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간을 본다고 1차만 넣어도, 1차만 넣어볼까? 넣어도 올라가면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LNK는 뭐 나쁘진 않았네요. 티움바이오는 흐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반등을 해준 것 같네. 4.5%에서 플러스 7.6%, 시가 4.5%에서 7.6%. 근데 약간 밀렸다 그죠. 4%에서 약간 반등을 주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스타일. 이런 면에는 조금 애매하네요. 이게 7%라고 하지만 여기가 앞에 고점이 한 5, 6%는 될 것 같은데 여기가 6% 정도? 여기가 7%니까 땡 4%에서 6%까지 갔다가 바로 꺼진다. 일단 잘라줘야 되죠. 그 뒤에는 재접근은 좀 조심해야 되고요. 이렇게 짧게 흔들어야 되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뭐 5%나 뭐 10%나 크게 이렇게 주면은 도망을 갈 텐데 살짝 올라갔다가 또 살짝 깨고 또 살짝 올라가고 이런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스타일은 그날 대체적으로 못 갑니다. 아침장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은 가려고 하면 힘이 촥 붙으면서 쭉 이래 올라가는데 이렇게 뭐 깔짝깔짝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침장에 제일 힘이 있는 시간에 절하고 있다면 틀린 거죠. 그럼 얼른 그거는 그냥 수익을 먹든 안 먹든 본절가 건드리면 던져버리고 나와버리긴 낫죠. 역시 여기에 한번 파동이 있고 나서 뒤에는 파동이 거의 없죠. 9시 반인데 제일 바쁜 시간인데 그죠? 틀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항시 제가 말씀드린 게 기세의 흐름을 항시 잘 보라 하는 게 그렇습니다. 될 수 있을까 될 수 없을까. 캐몬은 오늘 좀 어떻게 됐나요? 갔나요? 캐몬이 보자.
캐문도 별 뭐 재미가 없었네요. 캐문은 오늘 좀 가기는 좀 무리하죠. 이제 뭐 점성법 뭐 그것도 28일 내일이니까 뭐 다 끝났으니까 그죠? 음, 코론 글로브로 코론 글로브로는 오늘 뭐 상가를 갔는데 이 종목 참 좋았죠. 시가도 시가도 플러스 0.8%입니다. 오늘 대박이네요. 그죠? 예, 시가도 0.8% 보십시오. KNN 같은 경우는 시가 11% 뛰어갖고 관심은 받았지만 먹을 건 없었죠. 예, 먹을 건 없었지만은 그런 글로벌우는 흐름을 잘 시가도 보합 거치고 먹어도 아주 많이 먹죠. 이런 건 참 좋습니다. 물론 뭐 오늘 시장 상황과 잘 맞아 떨어진 것도 있죠. 그리고 음압 변동에 대한 어떤 이슈가 사회적인 이슈도 자꾸 나오니까 그런 것도 관련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리 종목을 골라놨다는 것은 참 좋은 거죠, 그죠? 빠른 테크놀로지. 오늘 이놈은 뭐 공략하신 분 있으시다면 거의 환상적이었겠는데 시가에서 저점을 줄 때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 초보분들은 참 어려웠을 겁니다. 경력자가 좀 되시는 분들은 가능했을 텐데 마이너스 1.9% 출발해서 마이너스 16%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 기다려서 잡는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땐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어제 말씀을 드릴 때 보통 아침에 쭉 내려온 종목이 어느 정도 탁 맺히는 지역이 어디냐면 9시 30분 지역이 대체로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가 10시란 말이에요. 여기가 10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9시 30분 근처는 되네요. 그죠? 영 판단을 하기 어렵고 지금 차트상으로도 완전히 이탈이 된 상태거든요. 꼬리 자체가 내려왔을 때는. 그러면 저걸 언제 들어야 될 참 판단이 어렵다 할 때는 시간축을 바란 말이죠. 지금 몇 분이지? 딱 보면 9시 30분 딱 꼬리를 잡아준다. 안 그러면 이 정도만 들어가도 상관이 없죠. 밑에 저점이 확보가 저점이 표시가 났으니까 여기서 들어가서 한 1, 2%나 손절폭 잡고 버텨도 됐죠. 오늘 수익은 참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 요령 고가가 23.9%까지 갔으니까 마이너스 16%에서 23.9%에 거의 40% 이상 수익이 나왔겠네요. 문제는 과연 그 시간축을 잘 응용을 해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리고 계속 꼬나보고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겠죠. 여러가지 경우의 수들을 여러가지의 상황에 맞춰서 본다. 그리고 그런 여러가지 경우의 수들의 누적된 데이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차근차근히 자기의 경험치를 넓혀간다. 향후 여러분들이 또 다른 어떠한 종목을 매매를 할 때도 이런 유사한 경우의 흐름을 많이 겪습니다. 시장은 계속 반복된 패턴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은 잘 잊지 않습니다. 셀리버리는 뭐 오늘 나쁘지 않았죠. 시가도 셀리버리 1%대 1% 출발해서 14%대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상당히 모습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뭐 이걸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막 시장이 상종목들이 너무 애를 먹이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20% 수익권까지 나와 주더라고요. 저희들 한 10%권인가 아마 거기서 잘라 먹었습니다.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만은 오늘 막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도망을 나왔는데 오늘 새로 들어가신 분들은 뭐 수익을 잘 챙겼겠네요.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 새로 들어가신 분들이 더 수익 좋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스타 아시아 홀딩스 이놈도 오늘 상한가를 갔죠. 아침 여기 이 부분에 이제 이 부분을 잘 견딘 사람만 좋았을 텐데 마이너스 10%까지 내려갔나요? 그렇죠. 저가가 마이너스 10%거든요. 그런데 그 흔들림은 순간적인 흔들림이었거든요. 땡
땡 해서 순간적으로 흔들림이 10%까지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견딘 분이 견뎠다면 오늘 뭐 여기서 꼭 상한가 안착이 안 되더라도 상한가 근처에서 매도 치고 마무리 했을 수도 있고 보유를 했을 수도 있겠죠. 오늘 이스타 아시아도 상당히 대박이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개는 거래 조건이 요건이 안 맞았고 한솔 인티큐브는 조금 반등은 좋지만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고 뭐 코아스템이나 아까 LNK가 좋았네요. 모습이 좋았고 코론 글로브 상한가 바른 테크놀로지는 잘 공략하신 분은 큰 수익이었을 거고 셀리브리도 수익 좋았고 이스타시아 홀딩스 상한가 종목 몇 개는 뽑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뭐 10개 뽑은 것 중에서 상종목이 두 개. 뭐 그 정도 뭐 잘 된 것 같네요. 자, 이제 그러면 뽑기는 대충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내일 미션 종목 한번 봅시다. 자, 내일 이제 8월에 마지막 매매죠. 마지막 매매인데 너무 또 어깨 힘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내일 미션 종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내일 뭐 포지션 체크 뭐 따로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자, 포지션 체크 합시다. 내일이 며칠입니까? 8월 28일 금요일. 이제 8월 달에 실질적인 마지막 매매가 되겠네요. 참 이번 8월 달은 탈도 많고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한 달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도 모든 것이 다 현재 진행형이지, 뭐 현재 진행형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매매가 주변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여건 상황이 막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 매매가 잘 안 될 꼬여버리면 희한하게 주변 여건과 매매까지 같이 이렇게 잘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기분도 우울해지고 좀 그런 것이 있는데 날이 쨍쨍하게 밝고 막 뭐 새들도 막 소리 뭐 울어섰고 뭐 이렇게 뭐 좋은 환경에 있는 날에는 매매도 좀 잘 되는 것 같아. 제 그 느낌상은. 근데 막 비도 오고 바람 불고 뭐 간판 날아다니고 막 온 군데 코로나 확산 소리만 들리고 이러면 참 멋이 좀 우울해요. 그럼 매매가 조금 전투적이질 못하죠. 그래서 뭐 사실 뭐 작업 환경이 좋아야 뭐 효율적인 작업을 할 텐데 그런 것도 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어지럽고 뭔가 좀 어수선하고 산만하다 그럴 때는 여러 개를 하려고 하지 말고 딱 한두 종목으로 딱 마무리 짓고 딱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장이 끝나고 나면 그게 제일 잘한 일이거든요. 한두 종목 승부 봐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겼으면 더 큰 욕심을 내지 말고 그걸 꽉 쥐고 하루를 넘어가면 나중에 보면 거의 최고 잘한 거예요. 좀 더 벌 거라고 하다가 좀 더 할 거라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도로 있는 것도 다 토해내고 마이너스로 돌아서 또 끝난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문제는 이제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스스로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는데 이 사람이란 동물이 참 안 그렇단 말이에요. 알아도 그게 맞다는 걸 알면서도 해요. 혹시나 나중에 또 역시나로 바뀌지만은 그것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을 고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참 어려워요. 제 회원들 우리 리딩받는 회원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참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회원이에요. 하지 마라 하고 고함도 치고 뭐라 크고 그러지 말라고 하고 이래 해도 자기도 저하고 통화를 할 때는 네 내일부터 절대적으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한 일주일 있으면 저다가 와요. 죽겠습니다 하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안 하려고 했는데 또 뭐 보이니까 또 쫓아 들어가고, 그래 또 깨지고, 그래 뚜껑 열려가지고 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보아서 또 승부 본다고 하다 또 깨지고 또 깨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습관이란 게 그걸 고치는 것이 참 어려워요. 방법은 딱 하나거든요. 수익을 내면 돼요. 이렇게 수익을 계속 이렇게 쌓아가는 맛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날에 어떻게든 많이 벌려고 하거든요. 조금씩만 쌓아가도 나중에 되면 내가 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달이 지나면 이렇게 됐나? 내가 하루에 얼마씩 그렇게 많이 벌지는 않았는데 한 달에 끝나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벌었어? 이렇게 놀랜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느끼라고 그렇게 뭐라 하고 그래 한데도 보면 그날 당일날 하루에 온 세상에 뭐 주식 돈은 다 쓸어 모을 듯이 막 용맹무성하게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혼자서. 그래서 참 그런 버릇을 참 고치기는 힘듭니다. 지금이라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금요일이고 이제 8월 마지막 매매일이니까 뭐 섹터 같은 건 좀 많이 꾸미지는 않겠습니다. 안 꾸미고 간단하게 내일 한번 보죠. 자, 현재 시장 상황을 한번 간단하게 봅시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다른 관련주들 중에서 뭐 비대면 관련주들 오늘 뭐 몇 종목이 시장을 좀 많이 가시는 봐줬죠. 링네트, 알스포트, 뭐 영림원부터 시작해서 그런 건 뭐 음압 쪽, 바디텍 매드는 뭐 진단 쪽, 이스트 아시아는 오늘 상장 유지, 뭐 금호 H도 뭐 합병, 카스도 역시 뭐 코로나 관련 다 좀 그렇죠. 제노포커스는 지금 점상을 이틀째 가고 있는데 물량을 좀 안 주고 있단 말입니다. 몇천만 주 몰리는데 물량이 오늘도 뭐 몇만 주 나왔나요? 7만 2천 주 나왔나요? 7만 2천 주 나왔네. 받을 수가 없는 집 상황이라 좀 아쉽긴 아쉽지만 뭐 이거 어쩔 수가 없죠. 또 끝까지 또 추적해야지요. 시수복처럼 이렇게 끝까지 추적을 해야죠. 상황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내일은 이제 월말에 왔습니다. 종목부터 한번 적어 봅시다. 내일은 좀 종목도 좀 줄이겠습니다. 줄여가지고 합시다. 월말에 뭐 큰 뭐 용 잡을 듯이 해서는 안 되겠죠. YG 플러스도 좀 아쉽긴 아쉽다. 여덟 종목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종목만 더 넣읍시다. 이 두 종목은 안 해도 되는 종목입니다만은 또 그냥은 못 넘어가지요. 한 개 더 합시다. 이 세 종목은 뭐 내일 뭐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안 하셔도 좋은데 봅시다. 일단 내일 공부 삼아서 하는 거니까
도전해 봐야죠. 자, SOY부터 봅시다. 오늘 이렇게 양봉을 하나 뚫렁 띄어놨죠. 11% 정도 해서 종가상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아직 단일가로 아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내일 단일가가 아마 끝나나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시간에서 6% 정도 올라 있습니다. 시간에서 6% 정도 올라 있는데 내일 금요일인데 과연 문제는 이 6%를 띄었으면 뭐 6에서 8% 정도는 아마 시가 잡히지 않겠습니까? 심할 때는 10% 잡힐 텐데 과연 그렇게 주고 내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느냐? 자, 그런 것이 문제인데 일단 뭐 SY는 뭐 음악 관련주로 돼 있는 거죠.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봐줄 필요성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자, 좀 월말만 아니면 뭐 과감하게 해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좀 아쉽긴 아쉬워요. 하지만 꼭 봐줘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뽑았습니다. 약간 패기가 있으신 분은 한번 승부수를 한번 걸어 봅시다. 어차피 승부는 승부죠. 예. 오늘 요즘에 이렇게 뭐 문자 전화 톡이 어찌나 많이 오는지 정신이 없네요. 기관과 외국인은 뭐 손대는 건 없습니다. 음악 쪽이니까 내일 코롱 글로벌 쪽 애들하고 한번 같이 짝을 맞춰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애들이 먼저 일단 상한가는 가 있으니까 걔를 같이 놓고 흐름을 같이 맞춰버리는 것도 좋죠. 다음은 상강 MNT. 이건 얼마 전에 저희들이 기세주로 진행을 했던 종목인데 다시 이제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하는 모습이네요. 근데 꼬리를 달고 나왔기 때문에 별로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만은 월말에 이런 양봉을 이렇게 올려줬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뭐 까짓 뭐 손실에 어떤 연연해 해가지고 겁을 내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만약에 봉으로 탁 치고 올라가서 위로 잡아주면 새로운 또 시세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만큼 많이 올라왔는데 또 갈까? 그렇게 물어보던 사람은 주식시장을 떠나야 되거든요. 주식의 고점은 절대로 물어보는 게 아니죠.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기관론이 뭐 제법 좀 물량을 좀 사는 것 같네요 보니까.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이 정도 물량을 좀 샀네요. 오늘은 외국인도 좀 샀네요, 그죠? 내일 한번 봅시다. 상강 MNT는 뭐 약간 스윙으로 끌고 가는 매매 형태니까 한 번에 푹 넣고 승부 보지 마시고 또 내일은 또 금요일이니까요. 서둘지 마세요. 보라티알 뭐 기관과 외국인은 크게 손을 대는 건 없습니다. 시간에서 3% 정도 올라 있는데요. 이놈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뭐냐면 캔들한테 이렇게 말을 시켜보면 그렇게 약간 독종스러운 맛은 없어요. 즉 강인한 맛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캔들에서 좀 센 놈의 이미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시간에서는 지금 3.7%를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여기 17,000원 정도를 한번 돌파 시도를 할 거 아닙니까? 하면은
내일 목표는 이렇게 양복을 한 개만 요 정도만 좀 만들어주는 걸로, 꼬리를 약간 달아주고 만들어주는 걸로 한번 해보지요. 그렇게 해서 우상방 쪽으로 완전히 조금 더 각도를 더 올리는 쪽으로 해서 보유를 해가지고 다음 달로 넘어가는 스타일, 뭐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하자. 뭐 들어가서 확 먹고 나오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요. 들어가서 승부를 볼 때 훅 가는 종목이 있고, 자가를 깔아서 나중에 훅 가는 종목이 있고, 다 그렇죠. 각각의 개념이나 각각의 체질 환경이 틀리니까요. 그래서 보라티알은 그렇게 좀 봅시다. 보라티알 이거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발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보라티알. 저도 발음이 참 잘 안 돼가지고. 다음은 부강약품 봅시다. 초창기에 코로나 관련주에 말이 나왔을 때 가장 관심을 받는 종목이, 치료제 중에서는 부강약품이 가장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죠. 받았는데 그냥 뭐 어느 순간에 유야무야 돼버리고 그냥 그렇고 그런 종목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뭐 여전히 나름대로 기대감은 있겠죠. 기관들은 뭐 꾸준히 조금 사고 있고, 외국인은 오늘 좀 샀네요. 그죠? 큰 기대감은 가지지 마시고, 내일 양봉을 한 개 더 만들어준다는 의미, 이래 해서 다음 달로 한번 가져갈 수 있는 요건이 될까라는 느낌으로 한번 봅시다. 시간 내에서는 3% 정도 올라 있습니다. 올라 있기 때문에 뭐 듬뿍듬뿍 사지 말고 조금이라도 아껴서 분할로 잘 대응을 하면서 이런 양봉을 한 개 더 만들어 주자. 이 양봉 해봤자 6%짜리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 이런 거라도 옆에 한 개, 딸랑 한 개 또 이렇게 만들어 주면 예뻐 보이거든요. 이게 힘이 붙죠. 예뻐 보인다는 것은 힘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전략을 잡고 합시다. YG 플러스는 참 좀 아쉬운데, 이것도 저희들 얼마 전에 쓰용으로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타이밍을 참 놓쳤어요. 이 날짜 타이밍 놓치고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월말에 이렇게 쌍양봉을 올려주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오늘 고점에서 밀린 게 좀 폭이 좀 크는데 13.7%에서 종가상 4%니까 거의 한 9% 가까이 꼬리를 달고 내려왔다는 소리인데, 그것은 조금 모습이 안 좋아요. 적어도 13, 14% 올라갔으면 한 9% 정도나 이렇게 마무리돼야 되는데 4%대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좀 목요일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기관은 오늘 좀 입질을 했네요. 개인은 같이 입질을 해주고 외국인은 팔고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액대가 나쁘지 않거든요. 다른 걸 떠나서. 내일 한번 봅시다. 시간에서는 1.1%. 굳이 막 목숨을 내걸고 들어갈 건 아닙니다. 내일 목표는 이러한 모습의 캔들이 옆에 한 개 더 생기는 걸 목표로 합니다. 똑같이 비슷한 놈이 옆에 요렇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적산봉을 완성을 시키는 쪽으로 합시다. 셀리드 한번 봅시다. 셀리드는 이렇게 줄여보면 여기 보이죠? 여기가 얼마대입니까? 65,000원대입니까? 2019년 2월달. 참말로 참 6만 몇천짜리가 여기 만원대까지 내려왔을 때는 이 보유하고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장투가 겁나요. 도저히 뭐 제가 의심병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느 종목 하나 이렇게 탁 믿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성격이 안 맞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뭐 다루면서 특히 기세조 같은 거 다루다 보면 이제 차트를 뭐 예전 것도 둘러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한 번씩 둘러보면 뭐 이렇게 된 종목들이 허다하거든요. 예, 허다하거든요. 아, 저는 이거는 못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여기서 조금만 깨지도 아마 도망 나왔을 거예요. 근데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3년 됐다, 5년 됐다, 10년 됐다. 뭐 장투 아닌 장투로 하는 거겠죠. 물려 있으니까. 참, 뭐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성격하고는 참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뭐 필로시설 같이 그냥 승부 걸어가지고 어제 전화하시고 몇 프로 450% 며칠입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날에 팔았으니까 일주일도 안 돼서 몇백 프로를 벌어버리는데 저거 장투한다고 앉아있으면 저는 막 이 스트레스 받쳐서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아마. 이 보면 매매도 성격대로 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하다가 또 이 이야기가 나와요. 또 이야기 옆으로 새버렸노. 아, 셀리더 했나요? 아, 셀리드는 약간 끌고 가는 매매로 기세주 형태로 봅시다. 아, 이 종목도 조금 양봉 하나를 더 내주는 걸 목표로 시간 내에서는 1.1% 올라 있습니다. 크게 지금은 바람을 탈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 열심히 지금 주주도를 이렇게 자가를 좀 깔아주고 있으니까 조금씩 더 깔아줄 때까지 가져가 보죠. 한번 기세주 형태로 할 때는 항시 분할로 하셔야 됩니다. 에스플리텍 오늘이 이게 9.9% 10%짜리 캔들입니다. 기관이 오늘 88,000주를 샀고 외국인이 54,000주를 입지를 했네요. 한 번도 잘 안 사더니 냅다 월말에 와서 왜 샀는데 참말로 변덕이 심해가지고 이놈들도 말이지. 줄여봅시다 차트. 오 깔끔한데요 그죠? 깔끔하네. 여기서 저들끼리 지금 뭐 장구치고 북치고 있군만요. 예, 더 간다 못 간다 이러면서 야 이거 3월달 이번에 할 때 2,000원까지 내려왔네. 여기 지금이 7,000 얼마이고 뭐 제법 많이 올랐네요. 그 오른 원동력은 역시 코로나에 대한 관련 건데 다른 코로나에 관련 데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치료제나 백신이나 뭐 진단키트 뭐 이런 것도 많지만 얘네도 코로나에 관련된 제품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차단막, 미수출 월 최대 기록 뭐 이런 거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여튼 예를 들면 얘네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트라고 보면 되겠네. 자파 마트. 그러니까 뭐 차단막도 팔고 뭐 어디 붙이는 것도 팔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들은 뭐 다 이 파는 자파라고 보면 되겠네. 마트. 아 맞다. 아 이놈 성격은 그래요. 그래서 불빛 성격은 그래요. 그래서 뭐 크게 주목은 안 받지만 꼬양꼬양 가고 있는 종목이죠. 근데 의외로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크게 될 줄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죠. 봅시다. 시간에서 1% 정도 올라 있습니다. 월말이니까 또 내일 말 양봉을 보내주면 다음 달로 또 가져가야죠. 고점 요 앞에 있는 고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치고 가야지. 다음은 뭡니까? 태양건설우. 태양건설우가 가면서 태양건설이 내일 아마 정지가 될 건데 회사 분할, 인적 분할 지금 재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아마 어필이 많이 됐을 텐데 내일 얘가 내일 정지가 되나? 태양건설만 지금 정지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매매거래 정지가 태양건설 회사 분할
내일 한번 보세요. 정지되면 뭐 그래 안 하면 되고, 좀 움직이면 조금만 더 한번 보세요. 시간에 4% 올라 있거든요. 서둘지 마시고, 우선 주니까 세게는 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자, 내일 정상적으로 좀 봐줘야 될 종목들이고요. 이놈은 새놈, 문제야 새놈이, 이놈은 뭐 내일 어떤 모습을 볼지 좀 궁금한데, 일단 필로시스부터 봅시다. 자, 오늘 시스웍이 저가가 마이너스 6.9%거든요. 시스웍이 오늘 저가가 마이너스 6.9% 다시 상가를 갔는데, 내일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좀 관건이 되겠는데, 내일이 만약에 얘가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펼칠 상황이 되면 또 내일도 상한가를 가줘야 되거든요. 내일 상한가를 안 가주면 좀 파인데, 그래서 필로시스는 내일 시스웍의 흐름을 보면서 추종 매매를 합니다. 시간에서는 0.6% 올라 있거든요. 올라 있는데, 만약에 시스웍이 큰 힘을 못 쓰고 꼬꾸라지면 아마 필로시스도 같이 꼬꾸라질 확률이 많은데, 하지만 꼭 그렇게 생각을 또 해서는 안 되거든요. 즉 양면성을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럼 시스웍이 내일 살아나면 이놈이 따라갈까? 도로 꼬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그런데 그럼 또 반대로 뒤집어 보자. 그럼 시스웍이 내일 꼬꾸라진다. 그럼 필로시스도 같이 꼬꾸라질까? 그 반대일 수도 있죠. 왜냐면 지보다 앞선 놈이 먼저 꼬꾸라지면 밑에 동생이 또 치고 올라와서 자리를 메꿔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면서 어떻게 판단을 마지막에 결정을 내려야 되냐? 두 종목의 동조 상황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되죠. 시스웍이 올라가는데 필로시스가 같이 가려고 한다. 그러면 시스웍을 딱 보면서 추종 매매하는데, 시스웍은 가려고 하는데 이놈은 별실이 뭐 갈 마음이 없는 듯이 그냥 밑에 맹맹맹 그리고 뭐 음봉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 얘하고는 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시스웍이 쭉 미끄러지는데 이놈은 안 미끄러지고 또 맹맹맹 그리고 양봉을 시식 그리고 있다. 그러니 배신을 때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 개의 연동 유무입니다. 연동 유무에 따라서 매매를 결정을 짓도록 합니다. 다음은 지능생명과학 볼까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공부하기가 참 좋거든요. 이런 시스웍이나 뭐 이렇게 필로시스, 지능생명, 오리엔트 이런 거 참 공부하기 좋거든요. 이런 걸 자꾸 다뤄봐야 여러분들이 배포도 커지고 또 승부에 또 진한 맛도 보고 그러죠. 지능생명과학은 시간에서 지금 마이너스 4% 빠져 있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오늘 거의 밑꼬리가 없는 음봉에다가 시간에서 또 4%까지 또 빠져 있는 상황이면, 지금 이 두 가지의 모습만 봐도 지금의 상황은 내일은 굉장한 급락을 줄 듯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내일은 8월의 실질적인 마지막 날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 꼬리 없는 음봉에 시간에 4% 빠지고, 그죠? 근데 과연 내일 누구나 아는 그런 모습으로 내일 요렇게 죽을까? 이놈이 과연 그렇게 죽을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렇지가 않을 수 있는 거? 시스웍 쥐도 올라가는데, 너도 가는데, 필로시스 니도 양봉이 플러스 시간에서 플러스가 나와 있는데, 너네들은 뭔데?
뭐 나는 뭐 너네들보다 뭐 돈이 없나 뭐 집이 없나 라는 마인드로 또 성을 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내일 또 시스벅이 의외의 힘을 내주고 필로가 같이 따라가 주는 그런 또 모습이 되면 진원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동기여부가 된다. 같이 묶어서 봅니다. 다음은 오리엔트 바이오. 시간에서는 마이너스 2% 빠져 있습니다. 이놈은 우리가 오늘 70% 이상 수익을 먹고 뭐 나온 종목입니다만 여기에 들어갔나요? 여기서 음봉에서 보여갖고 손실을 안고 넘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2차 1차로 넣고 여기서 2차로 넣었죠. 2차 꼬리 부분에 이 꼬리에 딱 2차 넣고 평단 맞춰 가지고 70 몇 프로가 나왔죠. 여기까지 별로 팔고 싶지 않은 종목이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막 흔들어 제끼는 바람에 그냥 다 정리를 했는데, 그리고 또 월말엔 사실 또 정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또 다음 달은 다음 달로 봐야 되는데. 이놈은 좀 기다립시다. 좀 기다렸다가 이놈은 내일 혹시나 내일 좀 눌림을 조금 많이 주면 좋겠어요. 이 종목은 한 두 번 정도만 눌림을 좀 더 주면 좋겠네요. 요 1,500원 정도 있는까지 오면 좋겠는데 이까지 오기는 좀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일은 이 종목은 음봉이 어디까지 내려오는 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봅시다. 그래갖고 한 2, 3일 뒤에 한번 방향을 잡아 봅시다. 지금은 내일은 이제 같이 올려놓고 같이 보기만 보십시오. 매매를 하기엔 내일은 좀 이놈은 좀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 놈은 같이 붙여서 놓습니다. 또 11시나 또 오늘 말이 또 길었네요. 언제 또 11시가 됐지?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합시다. 미션 종목들은 일단 뭐 얘네들 위주로 같이 내일 한번 봐주시고, 또 여러 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일 월말입니다. 8월달 뭐 이제 거의 실질적인 마감 날인데 막 용 잡을 듯이 또 막 뛰어다니면서 막 헥헥거리면서 땀 빨빨 흘리서 하면서 막 목에 손수건 두르고 막 선글라스 끼고 혼자서 막 동네 뛰나 다니고 막 그러지 마세요. 좀 그러니까 좀 조신하게 아침에 일찍 한두 주먹 딱 성부 보고 조신하게 앉아서 커피도 좀 마시고 좀 이렇게 좀 온순하게 보내라고. 온 동네를 맨날 그렇게 뛰어다니지 말고. 그리고 오후 되면 또 중내 사내하고 앉아있고, 아침에 일찍 끝내고 나면 가서 운동도 하고 사우나도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나. 돈도 딱 그대로 남아있고 기분도 좋을 것 같구만. 내일은 간결하게 하십시오. 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댓글 좀 많이 다시고요. 아시겠죠? 8월달 오늘 강좌가 8월달 뭐 거의 마지막 강좌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이야 뭐 그거는 뭐 이제 9월달이라고 봐야 되니까 8월달 여러분 힘든 한 달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안과 밖으로 그죠? 그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시고 더 화이팅 하도록 합시다. 자, 8월달 인사 미리 드릴게요. 드리고 주말에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충전 잘 하시고 그래가지고 또 9월달 또 화이팅 해야지요. 자, 8월 한 달 정말 여러분들 다 안팎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댓글 많이 다시고 또 매매도 열심히 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8월 한 달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암문의 문주였습니다.